대선 끝나면 집값 폭등할까요? 폭락할까요? 여러분, 지금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에 폭풍이 몰려옵니다.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대선 이후 부동산과 경제의 모든 흐름을 행복한 노후 정보와 함께 속 시원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행복한 노후 정보입니다. 오늘은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과 주요 경제 동향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현재 많은 시니어 세대뿐 아니라 중장년층, 젊은 세대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화두인데요. 과연 이번 대선 이후 우리의 주거 환경과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긴 호흡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선 시즌이 되면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이고 자산을 쌓아가고 노후를 준비하는 터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죠.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서울의 노후도심 개발,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완화, 분담금 부담 완화 같은 정책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한 공공분양, 공공임대 확대, 그리고 사기 신도시 개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GTX-A, B 신호선 추진이나 일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인프라 확충 계획은 교통 개선까지 내다보는 큰 그림이라 할 수 있겠죠. 반면 국민의힘 쪽은 한동훈, 김문수 후보가 본격적으로 경쟁 중인데요. 이들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서는 민주당과 유사한 입장이지만 공공보다는 민간 주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개발에도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민간 비중과 지역 균형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 여러분께서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급 확대 정책들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먼저 건설사들에게는 분명한 호재가 될 것입니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단순히 공급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죠. 공급 확대는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청약 시장 과열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미 로또 청약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혼인 무효 소송 등 편법까지 동원해 청약에 당첨되려는 움직임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공급 확대가 본격화되면 이런 부정 청약 문제도 함께 다루어야겠죠. 여러분, 요즘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서울에서 임대차 계약의 약 65%가 월세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세가 대세였지만 이제는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으로 월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임대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는 것보다 월세로 돌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임차인들은 전세 대출 부담 때문에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반전세 형태로 예를 들어 10억에 80만 원, 5억에 30만 원 정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또 전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공인중개사 임장비 논란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주택 임장에 대해 임장비를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집주인이 받아야 할 비용을 중개사가 받는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여러분이 집을 구할 때 앞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한편 건설 경기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분담금 상승 등의 이유로 재건축 사업성이 낮아지고 시공사 선정이 불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죠. 다만 강남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은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룸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세 사기, 빌라 오피스텔 분양 부진 등으로 비아파트 주택 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는데 그 여파로 원룸 월세는 오히려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원룸 월세는 70만 원, 강남은 무려 90만 원 이상이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부동산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융시장도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2030세대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패닉바잉 조짐이 보입니다. 정권 교체 후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심리가 퍼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빚을 내어 투자할 때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외 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미국 증시는 트럼프 복귀 움직임 속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이지만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 복귀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의 테슬라 매수세도 여전히 강합니다. 비트코인 시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애리조나주에서 비트코인 비축 논의가 나오고 대선 후보들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쏟아내며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비트코인을 21세기의 금이라고 표현하며 육성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그럼 한국 금융시장은 어떨까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4%대에서 내려올 줄을 모릅니다. 은행들이 정부 눈치를 보며 우대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안정되면 하반기에는 유동성 확대와 함께 대출 금리 하락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정금리 주담대, 예컨대 50년 고정금리 대출 같은 상품 도입 논의도 이와 맞물려 나오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각자에게 맞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거나 노후를 설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부동산 투자는 섣부르게 하지 마세요. 공급 확대, 청약 과열, 금리 변동성 등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가진 자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무리한 레버리지 대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임대차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세요. 전세보다 월세가 우세한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주거 비용 계획을 다시 세워보셔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독립이나 이사 계획이 있다면 전세 보증보험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셋째, 금융 투자에서는 분산 투자가 필수입니다. 테슬라, 비트코인, 국내 주식 등 어느 한쪽에만 몰빵하지 말고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대선 이후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 모두 변화가 일어날 테니 그때그때 대응 전략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무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움직이며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행복한 노후 정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최신 경제 동향과 정책 변화들을 쉽고 상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대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 변화는 분명 우리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무서워하기보다는 한 발 먼저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승자가 됩니다. 저희 행복한 노후 정보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 저희와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